예, 오늘도 많이 지켜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제10차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 접근 문제를 해결할 어반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보께서 먼저 정책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 이후에 첫 번째 정책 발표인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반루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정식 공약으로 상세하게 발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또 상대 후보 측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어차피 쟁점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공약 발표는 어반루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반루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까요? 또 필요성은 이 가덕 신공항이 이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는 여러 루트가 필요한데, 특히 가덕 신공항부터 소위 도심까지, 특히 우리가 엑스포를 하려고 하는 북한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에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북한 그리고 동부산까지 10분, 5분 거리로 달리는 속도로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15분 거리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초음속 혁신 교통수단인 어반루트를 세계 어느 도시보다 빨리 구축하고, 그 다음에 효용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이 퍼스트 무버 도시를 만들겠다. 국제 물류 허브 도시인 부산에 오면 최첨단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공항에서 도심까지 15분에 들어오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뒤에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하이퍼루프 시대가 열릴 텐데, 소위 퍼스트 무버, 팔로워가 아니라 선도도시, 미래 산업의 선도자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도보다 3분의 1 비용에 친환경적이고 동서부산을 하나로 연계하는 4차 산업 최첨단 스마트 교통수단 어반루프를 통해서 부산 100년 번영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현재 가덕 신공항 접근 교통망의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서 자동차로 가면 90분, 대중교통 접근 수단도 매우 제한적이고요. 지금 가덕 신공항의 이 교통 계획을 보면 MTX라고 해서 이 메트로폴리탄 고속철도를 엑스프레스 체인 그것을 보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선을 뽑겠다는 건데, 기존에 그런 MTX를 갖고는 이 가덕도 신공항에서 생기는 교통 수요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MTX는 그 순환망에서 생기는 수요를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연 3,900만 명 정도, 3,5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수요가 그리로 집중되고, 또 엑스포를 우리가 연다고 할 때는 5천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MTX나 기존의 도로만 갖고서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반루프를 통해서 약 3,900만 명 정도를 수송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우리가 갖는다면 그야말로 교통 선진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이 해외 주요 공항 시카고나 푸동이나 나리타에서도 공항과 도심의 직결 셔틀 교통수단을 운영 중이고요. 서울 도심에서 65km 떨어진 인천공항 경우에도 개항 이후 20여 년간 다양한 교통망 확보를 통해서 공항 운영이 활성화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항 접근 대량 수상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항 이용 수요를 제고하고 공항 경제성을 제고하는 데 다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가장
다목적 효과를 갖는 것이 어반 루프입니다. 도심 직행 셔틀 수단인데요. 이 예상 노선은 신공항에서 2030 엑스포 예정지인 북항을 직접 연결하고 또 동부산 관광단지가 국제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연결하는 것을 최적의 노선으로 계획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이게 2030년까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2021년에서 22년 기초연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그리고 2023년에서 24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기술 시스템 연구를 마치면 25년에서 29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큰데 4차 산업 기반의 최첨단 교통기술을 선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선진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향후 관련 기술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관련 분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용객의 편리한 공항 접근을 통해서 남북권 순환교통망 확대 적용도 가능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우리 고속철도가 4번째 개발이 된 것이지만 기술 도입 후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해외 수출은 거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속철도 개발의 국산화 전략보다는 도시유명 초고속 철도를 개발해서 국내의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 및 정책이 유리하고요. 이 어반 루프에 들어가는 그 관련 기술 산업만 하더라도 소재, 진공, 토목, 운송, 물류, 첨단 IT 그 여러 가지 산업과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도 이 맞는 다목적 기능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반 루프 도입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또 앞장서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개최를 시 선정 때 이 심사를 할 때 최대 약점이 부산의 경우에는 공항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한국형 뉴딜 사업, 핵심 기술 사업에 이 하이퍼루프 사업이 들어가 있고 2025년까지 약 10조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기술 및 자본 투자자 유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하이퍼루프 TP나 전 세계 이 하이퍼루프 회사들과의 협력을 하고 또 국내에 유수한 그 기술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기술 협력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어반루프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산학협력 기반 어반루프 캠퍼스를 설립해서 어반루프 선도도시로서 이것을 산학협력에 연결하는 전략도 쓰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유발형 대형사업의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공론화 방법을 통한 이 사업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어반루프와 관련해서 그 쟁점이 됐던 현안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주도로 초고속 철도 개발을 추진 중이고 4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과제로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 2050 미래기술보고서와 국토교통부
20 원더 프로젝트에 따르면 20대 유망 기술에서 초연결, 초고속 철도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철도 안전관리 기술을 선정해 놨습니다. 경상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하이퍼튜브 관련 R&D 추진 경과를 보면 철도 연구소는 배정된 과기부 예산을 이용해서 하이퍼튜브 원천 기술을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토부 R&D에서도 하이퍼튜브 시제 차량 제작 및 실증을 위한 R&D 신청을 위해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 중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하반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비 어반루프의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과 딱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하냐? 2030년까지 충분히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제가 하이퍼루프 TT CEO인 안드레드 레이온과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We are planning to build a Hyperloop until 2030. Do you think it would be possible for us? In technology level and construction period. Yeah, definitely would be possible. In principle, yes, it's possible. 2030년까지 충분히 건설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가장 선도기업 CEO의 이야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개발 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나 유니스트 등등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제도적 기준이 오히려 문제이지 기술적 수준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 역시 KTX 건설 사업비의 30% 내지 40%밖에 들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급행철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진 중입니다. 실제 건설 비용은 부산의 경우에 1조 원 내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355.7km를 기준으로 하면 고속철도가 19조 5,806원이 들었는데 하이퍼루프는 약 7조 2,951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5억 원 킬로미터당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37.3%밖에 안 든다는 것이죠.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대심도로 놓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없고 터널의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계형 터널 굴착 기술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 공사비도 굉장히 저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For the construction cost, is Hyperloop cheaper than current high-speed express train? And why? Because you are moving a capsule, not a train. Hyperloop is cheaper in the construction cost. It's around 30 to 40% cheaper. 그리고 기존 교통망 계획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교통망 계획은 현재 있는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교통망도 포화 상태입니다. 기존 계획상 철도는 부산, 마산, 복선 전철을 활용해서 가락 신항 지선을 연결해서 활용할 예정인데 그러나 해당 노선은 부산, 마산, 복선 전철 기능이나 동남권 순환 기능, 가락 신항 화물 운송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공항 승객 수요까지 감당하기에는 수용 용량을 초과해서 노선 포화 상태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신공항이 지어진다 그러면 도심까지 원활한 교통 수급을 위해서 또 이 신속한 도심으로의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처럼 도심 내 단거리에서도 어반루프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Many people think that Hyperloop is good for the long distance trip. Is Hyperloop also good for short distance trip?
like Busan City. We need Hyperloop for 55 kilometers urban course within Busan. What do you think about it? Yeah, in Hyperloop we have analyzed different business cases. Okay, you can go from the long distance, that of course make a lot of sense because compete with regional aviation, to having the projects, you know, where basically you could have people living 300 kilometers outside of the city, of the center of the city, and commuting every day. Okay, so all kind of possibilities. Of course, for a very short distance, there is less interest on the Hyperloop. But on the passenger, on the freight, is a completely different thing. But on the passenger, if you are thinking about 50 kilometers, that's a typical application of an Hyperloop. You know, to connect an airport to the city center or some area that is 50 kilos away. 50 kilometers is more than enough to demonstrate, you know, a 그리고 많은 분들이 50km 단거리 구간에서는 가감석에 많은 시간과 거리가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목표 속도 300km/h는 어렵지 않다. 심지어 600 내지 800km도 50km 단거리 구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How about time for accelerate and decelerate? Does it need long time and long distance? We want around 300 kilometer hour speed in maximum for Busan. What is your opinion on this? That's very easy for our system. You know, just to understand, in the commercial prototype that we are defining and that we want to start to build, that will be only 5 kilometers, not 50, 5. Yeah. We want to arrive to 600 kilometers per hour. Just one moment, okay, and then go down, okay? The acceleration is not different than the acceleration that you have in a plane or in a train or something like that. We need to limit the acceleration, you know, to have comfort. 네, 300km를 할 경우에는 출발에 드는 시간이 불과 12초 정도면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국비 지원을 물론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저희가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느낀 것은 얼마든지 이게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그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점이 뭐냐, 그 어반루프는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LH 토지 보상 비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가 별로 거의 들지 않고 역을 빼면 역 주변을 빼놓고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탄소 중립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반루프 형태의 짧은 거리에 실험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실제로 기능적으로 도심 셔틀 기능으로 이 어반루프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호손 시 같은 경우에 컨벤션 센터 구간 건설 1.3km, 또 공항 컨벤션 센터 구간 24.1km를 지금 설계 중이고, 또 보링 컴퍼니는 시카고 공항 고속열차 사업을 수주해서 무소음, 무진동, 무장애물, 초고속과 편의성 전철 수단을 활용하는 이런 어반루프를 30.6km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확인한 여러 가지 추진 시도들이 있는데 컨피던셜하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발표를 못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늦으면 우리는 영영 늦는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 지금이 빠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놓치면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으로 주시면. 네. 예, 인더스 경기시 원동아 기자입니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동공항에서 시내까지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해서 최대 430km를 이제 25분 만에 도심을 잇는데
이게 하이퍼루프하고 지금 자기부상 열차가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있는 이 자기부상 열차도 한 440km까지 5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어반 루프를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아음속 자기부상 열차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진공 튜브를 이용한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부상 열차하고는 기술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푸동 거기는 아마 되게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심도로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하이퍼루프의 전형은 아진공 튜브에 의한 부상 열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반 루프를 먼저 실험적으로 놓고 또 하이퍼루프의 도시형 모델로 놓으면 그거를 쓸 기초로 해서 부산 가덕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또 호남 더 나아가서는 서울까지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 시대를 여는 전초 기지가 여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먼저 건설한 경험, 그 경험은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도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를 갖는다, 부가 효과를 갖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룸프가 지금 비용도 KTX 비용의 40% 30%. 그리고 또 건설도 작고, 거의 교통의 대혁명에 가까운 비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량화되고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술은 이미 시뮬레이션도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볼티모어 경우에는 대심도 터널인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걸 이제 하나 짓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용역과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미 진행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10군데 이상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는 참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는데, 사실 또 말씀을 좀 안 드릴 수 있는 게,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그래도 남기셨습니다만 오늘도 프로그램도 하셨고 해서 어제도만 해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와서 NCT 앞에도 갔고, 그리고 또 교수분들 기자회견도 하면서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후보님 입장을 한 번쯤 그래도 이 시점에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달라진 입장이 없고요. 이번 선거를 건전한 정책 선거로 이끌고 가도 자신들이 이 선거를 야기한 잘못을 보상받지 못할 텐데, 오히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의혹 부풀리기와 또 마타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 심지어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까지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짓는데 비리가 있다고 해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부 비리 집단으로 모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정치의 수준을 알려준 사태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비리, 특혜 이런 게 있다면 분명하게 제기를 하세요. 그것은 검증 차원에서 얼마든지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정황을 가지고, 그것도 연결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냥 덮씌워서 낙인 찍기 하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고 마타도입니다. 이런 선거는 우리 정치 수준을 정말 김대엽
사건이 있었을 때 수준으로 되돌리는 일이고 민주당이 김대엽 DNA를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명 고속철도 이런 개념이나 뭐 대심도 이런 전반적인 도시의 거대한 교통망 구축이 동부산의 치중된 인구나 이 거주적 정주 요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부산 쪽에서는 오히려 뭐 낙동강 대교라든가 이런 교통이나 이런 거주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 쪽에 이렇게 그 체중된 공약이 아니라는 그런 뭐 좀 내용으로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우선 여기 북항이 핵심이고요. 가덕도에서 북항을 연결하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엑스포를 연결하는 것이니까 저 북항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원도심과 서부산 발전에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게 기본 구상이고 서부산을 위해서는 또 별도의 교통망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홀딩돼 있는 엉궁대교라든지 그 대교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이 서부산 터널과 같은 이 터널도 빨리 착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산 활성화를 위한 것은 교통망뿐만이 아니라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를 관광벨트화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평장림공단을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 공단으로 구축하거나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이런 기획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서부산 발전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셨죠? 이게 만두파 거쳐를 변화하면 지금 이제 시장님 거의 뭐 되시다 보고 시장님 이제 인허가라든지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인허가를 이거 지고 있는 거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예, 정부에서 이제 이걸 어떤 뭐 꽂혀준다든지 뭐 안 한다든지 충분히 그런 식으로 그럴 일은 없고요. 지금 하이퍼루프를 그 정부의 가장 중요 추진 과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정권 차원에서 막 장난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이미 확정된 계획들이고 하이퍼루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법 관련해 갖고 몇 가지 고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술 적용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한 1조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민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어느 정도의 민자를 투자할 수 있다든지 당연히 민자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BTL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저희가 영상에서도 풀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민자 유치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하이퍼루프 TT에서도 그거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 그것은 이런 사업을 부산 같은 도시에서 한다면 참여할 인프라 펀드는 엄청 많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